제목 팔씨름. 이드로. 5살의 팔씨름은 팔씨름이 뭔지도 몰랐을 팔씨름. 8살의 팔씨름은 패기 넘치지만 힘은 없는 팔씨름. 12살의 팔씨름은 한 번쯤 이길 것만 같은 팔씨름. 14살의 팔씨름은 우리 아빠의 손을 넘어뜨린 팔씨름. 왠지 좋지만은 않은 이 기분에 미소는 가시고 유난히 아버지의 핏줄은 약해 보였다. 힘이 들어 보이시는 아빠의 얼굴은 나에게서 힘을 빼간다. 내 미래의 팔씨름은 혼자서 하는 팔씨름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하고 목이 메어온다. 아버지, 인도하는 박하영. 이름 하나 때문에 행복한 분, 나의 아버지. 어렸을 적 어떤 일인지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라며 당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것이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히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딸이 전화하면 얼른 받아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조그만 일에도 걱정해주고 기뻐해주시는 모습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고된 일에 힘들고 지쳐도 안마해달라는 딸을 위해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는 아버지. 언제쯤 제가 아버지의 넓디 넓은 등을 두드리는 날이 올까요? 갑자기 TV보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간 아버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것만 많은 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가끔은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힘들지 않다고 하지만 힘들다는 것을 어쩌면 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난 아버지란 이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만약에 내가 알게 된다면 그래도 난 모른 척 하렵니다. 아직은 당신에게 기대고 싶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언제나 넓어 보이는 아버지의 등에 기대고 싶으니까요. My vision. Hello, my English name is Mark. My dream name is 소통하는. 안녕하세요. 제 영어 이름은 마크고 제 꿈 이름은 소통하는입니다. Now I'm going to tell you about my vision. 이제 전 여러분에게 제 비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But first, do you know what I mean by vision?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제가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My vision is not just about my future job. 제 비전은 그저 미래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t's not just about how much money I can make. 그저 제가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아닙니다. It's not even about where I will live. 심지어 제가 살 곳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It is about all of these things, but it is about even more.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심지어 더 큰 것입니다. My vision is about my entire future life. 제 비전은 제 미래의 인생입니다. First of all, I like to build things and I like science. So in the future, I want to have a job which I can build things that are scientific. 우선은 저는 만들기를 좋아하며 과학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제가 무언가 과학적인 것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기 원합니다. As for money, in my future, I want to make enough to buy
my own house and take care of my family well. 제 미래의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유의 집과 가족을 잘 보살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기 원합니다. For me, Seoul is too crowded, so I want to buy my house in a place that is not crowded like Canada. 저에게는 서울은 사람들이 너무 빽빽히 몰려 있어서 저는 캐나다 같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은 곳에 제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However, these things are not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my future vision. 그러나 이것들은 제 미래 비전에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my future vision are my relationships with God, my family, and my friends. 제 미래 비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These relationships are the most important because I think only relationships can make me truly joyful. 제 비전에서는 관계들만이 저를 진짜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Actually, a good job, a lot of money, a good house, and a fancy sports car can make me smile, but they can't give me true joy in my heart. 사실은 좋은 직업과 많은 돈과 좋은 집과 화려한 스포츠카도 저를 웃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제 가슴에 진짜 행복을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Only relationships beginning with my relationship with God can give me true joy.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한 관계들만이 제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Therefore, relationships will be the main focus of my vision. 따라서 관계들이 바로 제 비전의 중점이 될 것입니다. This is the future vision I have for my life.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인생을 위해 가지고 있는 진짜 비전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동, 찬양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합동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과 부르심에 상관없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자의 길이가 있고 각의 크기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소중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합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닮지 못해도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 각각의 크기와 길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과 합동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 폐지 발표를 할 든든한 예수소망입니다. 일단 선거는 투표를 통해서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로 종류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의 기능은 대표자 선출,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여, 대표자에 대한 통제 등등이 있습니다. 선거는 사회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여론의 올바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를 할 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세가 올바른 참여 자세입니다. 선거의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평등선거. 신분, 재산, 성별, 학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표씩 선거권을 가지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선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투표를 하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 선거입니다. 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는 국가기관에서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 제도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역할은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등을 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선거권자는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정치인이 되려 했던 한 여성은 자신의 성에 합당한 덕을 잊어버렸다는 제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여성은 단두대에 오르기 전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고 말한 후 단두대에 올라갔습니다. 1996년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가 그때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비키니를 공개했습니다. 그제서야 프랑스의 여성들은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나서야 여성은 참정권을 얻게 됐습니다. 시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시민 지위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인데도 선거 때가 되면 투표율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무관심을 걱정합니다. 시민들은 권력의 주체이면서 정작 권리 행사에는 소극적입니다. 국민들에 대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는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한번 투표송을 들어보실까요? 투표에서 남준이 투표해요. 따따붙다 말만 말고 1219 쪽팔리게 방콕 말고 온 가족 다 함께 투표하러 고고고. 투표는 필수, 선택은 자유. 원하는 건 좋은 세상. 투표는 필수, 선택은 자유. 원하는 건 좋은 세상. 좋은 세상 남준이 투표해요. 따따붙다 말만 말고 1219 허접하게 선말 말고 온 가족 다 함께 투표하러 고고고. 투표는 필수, 선택은 자유. 원하는 건 좋은 세상. 투표는 필수, 선택은 자유. 원하는 건 좋은 세상. 투표는 필수 선택은 자유 원하는 건 좋은 세상 투표는 필수 선택은
선택은 자유 원하는 건 좋은 세상 난데 19일날 뭐하냐?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欢迎欢迎。你买什么？我买水果，苹果一斤多少钱3块。 3块，太贵了，2块5吧。你要几斤？我卖5斤。还要别的吗？橘子怎么卖？ 2块。要2斤。一共多少钱？一共16块5，你给16块吧。给你钱。这是50，找您34块。谢谢。不客气。(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원래 선교사를 존경하면서도 어떤 선교사가 있는지 몰랐다. 근데 이번과 저번에 선교사 연구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에 대해 알았다. 그 많은 선교사 중 한 명인 토마스 선교사를 연구했다. 먼저 지금 있지는 않지만 천국에 있을 토마스 선교사님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토마스 선교사는 최초로 우리나라인 조선에 성경책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였다. 그랬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토마스에게 선교사라는 비전을 주지 않으시고 조선 땅으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며 살았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과 토마스 선교사님께 감사드린다.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토마스 선교사를 정말 존경한다. 잊을 수 없는 선교사 중 한 분인 것 같다. 그는 아내를 잃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교사라는 비전을 놓지 않았다.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고 믿는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토마스의 생애 중 마지막에 그가 죽어가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하려고 하였던 그의 피나는 노력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찡했다. 토마스 선교사를 연구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면서 걱정이 되었다.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 걱정이 된다. 선교사라는 직업은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 위대하고 어려운 직업인 것 같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들도 다 겪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든 직업 선교사로 생을 마감한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존경스럽고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다. 토마스 선교사를 알게 되어서 뿌듯하고 좋다.